안녕하십니까. 주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우케츠괴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불안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한 집은 이상한 집 등으로 유명한 우리 우케츠 형님이 2022년 1월에 게재한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단편 소설 알아요? 단편 소설? 소설이 짧아. 한 가지 이야기. 짧아. 그걸 단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케츠 형님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화도 되었고요. 예, 지금 볼 게 그겁니다. 이거 글 쓴 사람도 이 영상을 먼저 봤는데 뭔가 애매했대요. 그래서 원본 소설에 뭐 씨발 또 뭐가 추가될 거 없나 정보가. 그래서 책을 사봤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영상이 더 정보가 많다. 그래도 자기는 뭐 돈 날렸다는 생각 안 들고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전개도라고 하나? 이게 뭐라고 하죠? 약도냐? 이 맵이네. 어떤 집의 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원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거실이랑 부엌 따로 있고 탈의실은 뭐예요? 빨래방 같은 건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방이 하나 있더라고. 방이 여기 이제 뭐 거울도 있고 세면대 같은 거 있겠죠? 세면대. 왜 마이크 왜 떼요? 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세면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남친이랑 또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이제 여자분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잠깐 이벤트 일어나고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아카쿠라 유이치가 그 집에 이사한 것은 올해 7월의 일이었다. 그는 원래 도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세일즈맨이었지만 중견 사원에게 성가신 업무가 집중되는 사내 시스템과 막차로 귀가하는 게 당연한 매일에 진저리가 나가지고 30살을 목전에 두고 이직을 결정했어요. 유이치의 새로운 직장은 군마현 타카사키시에 있었다. 근데 그는 그 근처에 위치한 히가시아가츠마 마을에서 집을 빌려요. 도심부에서 떨어졌지만 그만큼 또 집세가 싸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연이 풍부한 느긋한 생활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것 봐라. 볼륨이 이상해요? 녹색의 산들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조용한 마을의 한 구석이었는데 유이치의 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마당 딸린 단층집 구조의 단독주택. 여기 세워진 지 20년은 지나 보였지만 뭐 눈에 띄는 열화 이런 건 없어요. 화질이 좋은가 봐. 희미하게 나무의 냄새가 나는 오두막 같은 이 집을 유이치는 처음에 안내받자마자 바로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집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일단 현관 앞에 창고가 있는데 유이치가 이 방에 정원 가꾸기의 도구나 차 정비용품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도면을 또 보면 알겠지만 창고의 입구는 너무 안쪽에 있어요. 목소리가 작다고? 목소리가 작다고요, 이게? 아니, 아까는 괜찮았어요? 왜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더 작아져?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아니, 왜 갑자기 불만이에요? 뭐야? 자, 창고의 입구가 좀 안쪽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문득 가지치기용 가위가 필요하겠는걸? 하고 생각하면 현관에서 신발 벗고 안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아, 좀 귀찮아. 동선 낭비라는 거잖아.
현관 바로 앞 옆에 창고 입구가 있는 게 편리할 텐데 왜 그랬을까 여기는? 그런 작은 불만에 그래도 눈을 돌리면은 아주 살기 좋은 집이에요. 이런 것만 없으면. 주민들도 친절하고 휴일에는 근처 가서 낚시도 하고 시골 생활 좋아. 근데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유이치 몸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기묘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시작된 것은 8월 초에 찌는 듯한 더운 밤의 일이었다. 꿈속에서 유이치는 다다미의 일본식 방에 있었어요. 방에 달린 창문을 통해 흐릿한 하늘과 산이 보였죠. 이렇게 약간 젖밥처럼 앉아있는 거야. 문득 깨달으면 방의 한 구석에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7에서 8살 정도의 자그마한 여자아이였죠. 쇼컷을 했네요. 유이치가 모르는 캐릭터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돌연 자신의 목을 손으로 쥐어뜯었어요. 드디어 미용실 천천히 깊게 후벼파듯이 몇 번이고 계속 쥐어뜯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피부에는 무수히 핥힌 자국이 생겼고 이윽고 그중 하나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아이는 그만두지 않아요. 이윽고 목 전체가 새빨갛게 돼서 흐른 피로 티셔츠의 목덜미 부분이 더러워져 갔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쪽까지 목덜미가 아파올 것 같았습니다. 유이치는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여자아이한테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유이치는 별로 꿈을 꾸는 체질은 아니에요. 본다 해도 다음날 아침에는 그 내용을 거의 기억 못하는 일이 많죠. 근데 그날의 꿈은 그 경치, 그 냄새, 그 피부에 느껴지는 그 공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그 선명하게 그 전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유이치는 묘한 기분으로 출근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녹색의 산들이 가까이 보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꿈에 나왔던 그 일본식 방의 창문으로 보인 산과 닮았죠. 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이치는 문득 사고 물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냈어요. 이러면 또 이제 안엽소 형님이 또 여기 가야 된단 말이야. 구글맵 딱 다운받아갖고 또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 집에 일본식 방 따윈 없지 않나요?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모로 지친 거겠죠. 그런 꿈을 꾼 것도 그 때문이겠죠. 내일이면 잊어버릴 겁니다. 유이치는 애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기묘한 꿈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밤 유이치는 꿈속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다미의 일본식 방에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없어요. 그 대신 50대 정도의 남자가 한 방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골격에 가죽을 붙인 것 같은 건강하지 못하게 깡마른 몸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긴 골격에 가죽 붙인 것 같은 건강하지 못하게 깡마른 아저씨를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제 실종됐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백발이 섞인 얇은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져 있죠. 혈색이 나쁜 얼굴은 눈만이 희번득하게 뜨여져서 그 시선은 어제의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방의 구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꾹 다물어져 있고 그 속에서 침을 핥는 듯이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유이치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이 불쾌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가슴 부근이 울컥울컥거렸어요. 하지만 어째서일까? 역시 아무리 해도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의 꿈도 또 그 방이었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그저께 여자아이가 방의 구석에 있었어요. 목이 더럽게 짓무르고 있습니다. 그 꿈의 계속인 걸까요? 여자아이의 손가락에 눈이 갑니다. 손톱 끝이 검붉은 것을 깨달았죠. 그렇구나. 피가 손톱 밑에서 굳은 것인가? 유이치는 묘하게 냉정하게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여자아이는 손가락을 목 부근으로 가져갔어요. 야메로! 라고 유이치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여자아이는 또 빠득빠득 목을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밤 역시 유이치는 꿈속에서 일본식 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도 남자도 없어요. 어째서인지 이 방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유이치를 이상할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이나 계속되어 유이치는 점점 밤이 우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전에 어디선가 악몽글을 계속 보는 것은 우울증의 징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증상은 없고, 그렇기는커녕 직장을 옮긴 이후 생활에도 여유가 생겨 심신이 모두 건강해졌다는 자각조차 있었어요. 그럼 역시 이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아이와 깡마른 남자는 과거의 거주인 이 집에서 둘에게 뭔가가 있었다. 괴담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은 그 다다미 방이에요. 이 집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이 마루인 서양식 방입니다. 일본식 방 따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방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묘한 꿈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여자아이는 목을 계속 쥐어뜯어 붉게 변색되어가는 피딱지가 안쓰러웠어요. 남자는 변함없이 방 한가운데서 기분 나쁘게 질척질척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담이 방에 꿈을 꾸기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간이 흘렀을까요? 8월 하순에 나른해지게 더운 밤, 유이치는 혼자 일본식 방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도 남자도 없고요. 둘이 이 방에 없는 것은 두 번째예요. 서서히 가슴그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각이노 첫 번째와 같아요. 유이치는 목이 짓무른 여자아이와도 건강하지 못하게 깡마른 미량 남자와도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죠. 그들과 같은 방에 있는 것은 불쾌하기가 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둘이 방에 없을 때 심장 안쪽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듯한 이 싫은 예감은 무엇일까? 유이치는 더 없을 터인 둘을 찾듯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유이치는 어떤 것을 눈치챘어요. 가방에 가바가 뭔지 벽에 하나씩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창밖은 뿌옇게 흐려서 산들이 보여요. 즉 이 방은 사방이 바깥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집안의 방이 아닌 그것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작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대체... 이튿날 아침 눈을 뜨면 심한 현기증그가 나서 유이치는 한동안 일어난 것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빙글빙글 회전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째선지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상의 사건이었죠. 초등학생 때의 유이치는 일요일 아침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은색의 종이가 벗기자 치즈의 모퉁이가 녹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산 것이너 꽤 된 것이니까 모르는 새 곰팡이가 핀 모양입니다. 유이치는 녹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긁어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잊고 지냈던 아무것도 아닌 기억, 왜 지금 그런 것을 떠올린 것일까? 그 후로 20분 정도 지나 유이치는 간신히 이불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득 창고의 입구에 눈길이 갔어요.
이 방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하게 놓여진 공구나 청소도구가 입구를 통해 뻔히 보이죠. 방 안쪽의 창문부터 아침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창문은 꽤나 높은 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다리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이치는 특별히 불편하게는 느끼지 않습니다. 창고에 통풍은 필요 없죠. 애초에 채광만을 위해 달아놓은 창문인 거겠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뭔가 묘하지 않은가요? 채광만이 목적이라면 개폐할 수 없는 창문, 그러니까 이게 고정창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째서 굳이 개폐 가능한 창문을 저렇게 높은 장소에 달아놓은 걸까요?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유이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왼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저건 뭐지? 한 곳만 천장의 재질이 다릅니다. 크기로 보면 다다미 반쯤인가? 마치 과거에 저곳에 네모난 구멍이나 있어서 그것을 다른 판으로 막은 것처럼 분명하게 색감이 달랐습니다. 유이치는 왠지 모르게 한기가 들어 창고를 나왔어요. 역시 그런 곳에 입구가 있는 건 이상합니다. 애시당초 문이 달려있지 않은 것도 부자연스럽고요. 유이치는 또 생각했죠. 설마 이곳은 과거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허물고 창고로 다시 만든 건 아닐까. 이곳에는 무언가가 있던 걸까? 메워진 천장에 네모난 구멍, 너무 높은 창문, 그리고 입구의 위치. 어쩌면 유이치는 상상합니다. 입구에서 곧바로 위로 이어지는 단차, 층계참에는 정확히 얼굴 높이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곳은 계단이었던 건 아닐까요? 꿈에 나오는 일본식 방이 떠오릅니다. 사방의 벽에 창문이 달려있어요. 그것 자체가 독립된 건물. 아니, 그것은 2층 방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리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는 한 가지, 감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축이라는 게 말이에요, 증축의 반대인데 이미 있는 방 하나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도쿄의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유이치는 몇 번인가 감축 공사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고정 자산세를 경감하고 싶다. 집의 메인 터너스를 편하게 하고 싶다.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 그런 이유로 집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에는 일정한 수요가 있었다. 2층 건물 집을 단층으로 만든다. 그런 안건도 드물게 있었던 것을 그는 떠올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집은 과거에 2층 건물이었던 것이죠. 2층은 다다미의 일본식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축공사에 의해 그 방은 철거된 거예요. 왜? Why? 그 방에서 뭔가 있었으니까. 그치만 그렇게까지 할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사고 물건이라고 불리는 임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 상당수는 전문업자에 의해 철저하게 흔적이 지워져서 다시 대출되죠. 그 방 자체가 해체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흔적이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방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걸까? 마치 곰팡이가 핀 치즈의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긁어내듯이.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됐더라? 이거 그 무한도전의 길이야? 신봉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이. 기억 속의 유이치는 모퉁이가 떨어져 나간 치즈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머리를 꼭 맞았어요. 유이치야, 먹으면 안 돼. 곰팡이란 것은 말이요, 한번 새겨나면은 전차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니까. 치즈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전부 다 곰팡이 투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집에도 아직 바닥에, 벽에, 기둥에, 천장에 과거의 잔재가 들러붙어 있는 것이죠. 그날 밤 유이치는 꿈속에서 역시 그 방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세 번째. 가슴이 떨리죠. 어째서 그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됐습니다. 이 방에 사람이 있을 때 있는 것은 여자아이인가 깡마른 남자아이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즉 이 방에서 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어떨까요? 이 방이 없다는 건 다른 장소에서 둘이 만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불안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둘이 만나면 안 되는 걸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둘은 어느 방에 있는 걸까요? 예, 잘 봤습니다. 예, 그래요. 오케치 형님이 이런 집인데 뭘 상상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과예요. 사실 고졸인데 정보통신과 나왔거든요. 땜질하고 회로 기판 만들고 컴퓨터 조립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문학적인 어떤 글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디서 무슨 사고 난 집인데 싼 맛에 들어간 거야. 사람 죽어가지고.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지. 거기까지야. 뭐 보인다고 해서 뭐가 있지는 않아. 그냥 집구석에 치즈가 썩었는데 아니 뭐 코스트코 가서 그냥 하나 사와 새로. 뭐 난리야. 아무튼 간에 뭐 우케츠 형님의 불안한 집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글 자체가 불안해. 다음 거 볼게요. 자, 나오셨네요. 다음 글 보겠습니다. 수수께끼의 방과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자, 우케츠 형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으니 도시락을 싸서 날씨가 좋으니 도시락을 싸서 외출 나간다는 우케츠. 밥, 브로콜리, 이건 뭘까요? 북어예요? 북어? 생선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완자. 이렇게 김치가 없네요. 단무지 같은 거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싱거워 이 음식이. 슴슴하네. 이쁘게 보자기에 싸서 우케츠가 밖으로 나갑니다. 뭐 브이로그 같은 건가 봐. 깜짝이야. 날씨가 신선해서 좋다는 우케츠. 곧 겨울이라고 합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어느 산길을 가는데요. 어라! 길가에 이상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무슨 대문처럼 손잡이에 걸쇠까지 채워놓은 게 이게 딱 봐도 수상해요. 오, 열린다.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예. 방처럼 꾸며져 있어요, 상자 안이. 그리고 배에 작은 인형을 품은 요 인형 하나랑 콩주머니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적힌 종이 한 장. 예. 야, 보니까 배고프다. 밥밥 띠라라 따리라 리라라.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글씨로 적은 이상한 쪽지가 하나 있고요. 배고프다는 소리에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통째로 두고 갑니다. 우케츠 양반이 이게 착한 형님입니다. 문단속 철저히 하고요. 아이가 살고 있는 걸까요? 도시락을 상자 안에 둔 우케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7시 20분. 낮에 본 상자 속 방이 신경 쓰이는 우케츠는 다시 그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낮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상자가 있어요. 열어봤더니 누군가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이 새끼 생선이랑 브로콜리 안 먹어.
주제에 씨발 또 편식하네 진짜. 아유. 야채와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일까요? 내일 또 오기로 하고 돌아가는 우케츠. 다음날 도시락을 또 만듭니다. 자, 오늘은 뭐야? 밥, 그리고 브로콜리랑 무순, 그 다음에 고기 완자, 달걀 볶음. 그치, 이게 그나마 또 옳게 된 거지. 예. 아니 뭐 초장 같은 거 안 넣어주나? 이게 좀 맛이 너무 슴슴해. 우케츠 형님, 이 뭐 당뇨 있냐? 이게 좀 이렇게 저속노화 같은 느낌으로 먹네요.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 생선 대신 달걀 볶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 어제와 좀 뭔가 달라요, 위치가. 아이 모양 인형이 밖에 나와 있어. 오, 여기 있네. 여기 배에 있던 게. 그리고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코자케라고 쓰인 기묘한 그림이에요. 산에서 털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의 의문을 표하면서도 도시락을 또 놓고 갑니다. 그날 저녁 다시 상자 속 방을 보러 왔어요. 아기 인형이 뱃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도시락을 먹었는데, 자, 까보니까, 야,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응? 야, 이 주지 마. 야, 한 이틀 굶기면은, 먹지 말래도 먹게 돼 있어. 아, 좀 이거 꼬라지 난다, 야, 사람 좀. 짜증난다. 자, 근데 도시락통 아래에 뭔 쪽지가 깔려 있대요. 저거. 아니, 씨발람이. 이러니까 이게 또 복지를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이 봐봐. 이건 이러면은 이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응? 적대잖아, 양이. 얻어먹는 주제. 아, 짜증나. 이거 주면 안 돼, 이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참나. 한창 잘할 때인가 보네요. 다음날. 자, 도시락 또 싸는데, 야, 반만 줘, 그냥 반만. 자, 호박조림이 있고요. 푸성귀, 햄, 달걀볶음, 고기 완자. 호박조림이랑 밥, 이거 푸성귀 안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애새끼 요청대로, 예, 또 더 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를 안 먹으니까 단호박을 달게 졸여서 넣어봤대요. 자, 또 그 상자로 갔어. 자, 오늘은 방에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락을 줘요. 저녁에 와보니까 밥이 너무 많았나봐. 남겼어. 그리고 푸성기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호박은 먹었네요. 그리고 도시락통 뒤에 쪽지가 있는데 또 예쁘게 데코까지 신경 써달래. 도시락이 투박한 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다. 여자아이일까요? 예. 다음날. 야, 우케츠 존나 스윗가이네. 뭐 다 맞춰줘. 예쁘게 싸달라는 요구대로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귀여운 도시락통까지 준비했습니다. 조금의 불만도 없이 아이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와! 밥에 이거 그 후리카게? 예, 그거 뿌려줬고, 감튀, 뭐 햄 양배추 있고, 호박조림에 달걀볶음, 고기 완자 밥. 야, 이건 남길 수가 없다. 내가 볼 때 도시락 통까지 가져간다. 와. 자, 또 가. 잠을 자는 걸까요? 도시락 주고 저녁에 다시 와봅니다. 자, 과연. 와, 이제 나도 기대된다. 야, 이게 애가 좀 그 매력이 있어요. 이거 얻어먹는 주제. 자.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야, 얘 다 먹으니까 뿌듯하네. 도시락이 취향에 맞았는지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 먹어줘서 기뻐하는 우케츠.
도시락통 옆에는 답례인지 종이로 접은 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접은 거 맞아 근데? 다음 날. 야, 이 뭐 거의 뭐 한스델리 왔다 야. 야끼소바. 여기. 그다음에 롤 케이크도 있고요. 어떤 거야? 이거야? 감튀, 뭐 호박조림, 무순, 고기 완자, 그리고 볶음밥. 자, 디저트로 롤 케이크까지 챙겼어. 근데 너무 뻑뻑하다. 이거 체하겠다. 국물 뭐 그 미소 간장 하나 좀 주면 안 되나? 문을 열고 오늘도 이상한 그림이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또 도시락을 두고 갑니다. 저녁에 다시 오는데? 나니? 인형은 다 사라졌고요. 대신 붉은색 뭔가와 나무로 된 가시 같은 게 막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열지 않은 도시락. 야, 이 새끼 왜 안 먹어? 손도 안 댔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구석에 뭉쳐진 종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 알 수 없는 내용의 낙서예요. 다음 날 다시 한번 또 우케치 형님이 가봤어. 마음이 쓰이는 거지. 10개 야반도주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도시락은 두고 가봐요. 자, 또 다음 날 상자. 이 뭐야? 상자가 없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해석했는데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죠? 해석본 보니까 산길은 탯줄이래. 상자의 방은 이제 궁자고요. 방 안의 아이는 이제 궁자 속의 태아. 우케츠는 그동안 태아에게 이제 영양을 공급하고 있던 거래요. 태아의 어머니는 불륜으로 이제 애가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발모증이 생겼대. 머리를 막 이렇게 뜯는 거죠. 둘째 날에 야코자케라고 적힌 그림. 그게 그 뜻이래요.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딨어 야코자케가. 이 털이 맞았네. 아이 그럼 씨발 산모가 애가 생겼는데 채소를 안 먹으면 태아가 먹는 거니까. 자, 그리고 처음에는 들키지 않았지만 셋째 날 사이 좋은 가족 그림. 나중에 남편한테 들켜서 화를 내고 화내는 남자와 시무룩한 여자 그린 그림. 결국 엄마는 뭐 애가 이제 유산됐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 빨간색 그게 그거구나. 애가 죽어서 상자도 사라진 거다. 근데 굳이 왜 이 스토리를 만든 걸까요? 뭐 큰 반전도 없고. 우케츠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으스스한 상자방의 비주얼과 달리 묘하게 아이에게 스윗한 우케츠. 종이꽃 선물로 훈훈하게 흘러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살인 현장을 연상케 하는 방을 시작으로 찝찝하고 알 수 없는 결말로 끝나는 게 인상 깊었다. 그리고 우케츠 형님은 도시락을 잘 만든다. 주부 구단이다. 그래요. 요거 재밌네 은근히. 우케츠 형님이 아이디어가 좋은 형님이라 갖고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도 잘해서 또 쿡방도 하고 그래요.